419일 차입니다. 여러 가지 진행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른 팀 작업이라고 저는 개발만 해주고요. 다른 그룹이 메인을 잡고 있는 곳이 있고요. 여기서도 뭐 돈 벌어 보겠다고 뭐 이것저것 전략을 시도하고 있는데 1년을 했는데 별 성과는 없습니다. 일단 애드몹 이야기부터 하자면 돈이 되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게 광고 게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애드몹에서 차단당했습니다. 그걸 차단당하면서 다른 게임들도 전부 같이 차단당했거든요. 개발 중에 프로그램을 조작해서 광고를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차단당하는 이슈로 알고 있었는데 유저가 광고를 많이 본다고 차단당하는 건 생각도 못 했는데 결국 차단당했습니다. 게임 내 컨텐츠도 광고를 많이 보라고 설계된 그 모양이라 가지고 이걸 뭐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팀이 그 추진력을 잃고요. 거의 한 달간 방황한 것 같아요. 이제 한 달 차단 풀릴 날짜가 거의 다 됐거든요. 그래서 풀리고 나면 뭐 UI 좀 조작해가지고 광고가 많이 안 나오도록 수정해야 됩니다. 현재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만 출시하고 있고요. 여기가 비용이 가장 쌉니다. 모바일 게임은 심의를 공짜로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한 5, 6년 됐나? 그래서 모바일 게임은 아무나 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게임은 돈을 내야 되는데 이거는 뭐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이 감당이 안 되니까 온라인 게임 쪽 개발은 뒷전이고요. 그 모바일 쪽을 사람들이 많이 하죠. 법률에서 제약이 걸리니까 사람들이 다른 길을 택하게 되고 그러면서 광고 게임이 늘어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발전한 것 같습니다. 게임 심의에서 뭐 전략적인 판단을 한답시고 뭐 폭력성이 있는데 없다고 체크하고 뭐 이런 건 뭐 의미가 없고요. 그게 불이익이 있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하면 되고요. 아, 여기서 한국에만 문제가 되는데 카지노 게임이랑 성인용 게임은 문제가 됩니다. 이건 한국에서 출시를 할 수 없어요. 과거의 개발자 계정은 12명이 2주간 테스트하는 그 과정이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계정을 만들면 그 과정이 있어요. 이거는 법인은 또 없고요. 그래서 개인 개발자가 성인용이나 카지노 만들려고 하면 다른 나라에라도 출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아예 테스트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타겟층이라는 걸 고르게 돼 있거든요. 5세 이하, 뭐 12세 이하, 뭐 15세 이하 이런 식으로 한 5가지 체크박스가 있고요. 이걸 여러 개 선택하면 유리할 것 같잖아요. 시장이 넓어지면서.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걸 구분해 놓은 게 법률 때문에 구분해 놓은 거라서 각각 나이대에 맞게 법률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12세 이하는 그 아동 노동 착취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온갖 제약이 막 걸려요. 그리고 유아용 앱은 더 많이 걸립니다. 거의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없을 수준으로 걸리기 때문에 유아용 앱들은 유료로 파시는 게 맞고요. 광고 앱인데 그 영유아들 대상으로 한다는 건 일단 말도 안 되지만 그렇게 하시면 의미도 없고 수익도 안 납니다. 아, 그리고 타겟층에 18세 이상 적혀 있는 게 이게 성인용으로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앱을 18세 이상에게 노출시키겠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출 당연히 돼야 되죠. 그러니까 체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요걸 체크한다고 성인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최근에 PD수첩에서 성공파리에 관련된 영상을 올렸어요. 요게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성공한다고 보여주면서 강의를 사라고 하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으니까 강의를 사고 근데 사봤는데 안에 내용으로는 성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 강의를 하라고 또 부추기고 뭐 이런 식으로 무한 반복시키는 거예요. 저도 다른 팀 개발을 할 때 이거 AI로 영상 뽑아서 이거 팔면은 돈 된다 그러더라 뭐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는 하는 사람 일도 없고요. 그 게임 재미없으면 게임 안 하고요. 뭐 그런 식입니다. 이 팀이랑 일할 때 최초에는 다른 게임들 보고 뭐 RPG처럼 캐릭터 키워가지고 뭐 광고 보면 성능도 올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게임 만드는 게 힘들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더 노력 덜 들이고 성과 빨리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개발을 유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그게 되나 싶어서 궁금해서 해봤습니다.
결론은 1도 안 된다. 그런데 이게 PD수첩이 이 영상을 보니까 이 방법이 결국 이 방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력 덜 들이고 어떻게든 돈 버는 거 보이니까 그거 그대로 따라 하겠다는 전략이잖아요. 그런데 제 주위에서 인디 게임으로 성공한 사람들 중엔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없어요. 다 정상적으로 게임 만들었고요. 2, 3년씩 바쳐가면서 이제 밸런스 수정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처음 시작할 때 좀 꺼림직했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 성공한 케이스를 들고 와서 자 봐라 성공하잖아 요대로 하면 성공하는 거야 뭐 이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게임을 따라 한 거죠. 근데 지나 보면 똑같은 게임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저희 처음 만들 때 벽돌 깨기 했거든요. 벽돌 깨기에 성공한 게임이 한 세 종류 있었고요. 걔네들은 진짜 성공한 게 맞아요. 그리고 벽돌 깨기를 하던 뭐 한 몇천 개 되는 망한 게임들은 안 본 거예요. 보고 싶지 않았겠죠. 걔네들은 어차피 실적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성공하는 결론을 가지고 와서 성공하는 과정을 따라 한 거죠. 그리고 결론은 성공 못 하는 거. 성공파리도 역시 똑같은 거예요. 나는 성공했다 이 방식으로. 근데 실제로 그 방식으로 성공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성공했으니까 너에게 이 과정을 알려주겠다 하는 거죠. 당연히 성공한 과정을 알려주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경쟁자를 만드는데 그런 걸 따라할 이유가 없는데 또 그 처음에 성공한 그 모양을 보니까 따라하고 싶은 거고 따라 했는데 시간은 계속 가는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나중에 되면 포기할까 이 생각 들고 시간이 아마 더 지나면 포기하고 싶겠죠. 거기다가 성공파리들은 이제 2차로 한 번 더 팔거든요. 야, 이게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있다고 또 이 강의를 또 신청하라 그럽니다. 여기서 본전 심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전부 자기 욕심이거든요. 요거 제어 못하면 여기 한 번 더 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자기 욕심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하면 실패가 쌓여가면서 욕심도 같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욕심이 거의 바닥까지 내려가면 이렇게 하느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 하면서 귀를 막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게 되는 거죠. 당장 성과가 안 나는 걸 몇 년씩 그 소비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게 보통 심리는 아니잖아요. 엄청난 기간을 견딜 수 있다면 그 욕심이 제어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 성공파리에 그 탑승하더라도 끝은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좋을 것입니다. 한 번에 성공한 사람도 있긴 한데 그 사람들은 성공파리 재료로 또 쓰입니다. 거 봐라 이렇게 하니까 성공하잖아 너희도 또 하라고 이러면서 강의 팔 때 재료가 되죠. 무언가를 시도한다면 높은 확률로 실패할 겁니다. 그건 확률이기 때문에 대부분 실패해야 되는 게 맞고요. 실패할 때마다 욕심이 조절이 될 거고요. 아직 욕심이 남았다면 좀 더 실패하다 보면 심리가 바닥으로 내려가겠죠.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되면 0 이하로는 떨어질 수 없으니까 그 바닥에 닿게 될 거고 그렇게 내려가다가 바닥까지 내려가면 더 이상 심리가 무너지진 않을 거고요. 여기서부터 내가 뭐 한 장 쌓으면 한 장 쌓은 것 때문에 성공한다고 느끼게 될 것이고 그게 무한 반복되면 계속 올라가는 그 심리 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기사는 바닥을 쳐서 올라오긴 했는데 이게 그 좋은 방향으로 올라온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종말론을 팔아가지고 신도들한테 돈을 받아서 사기를 치는 사건이 최근에 생겼어요. 이분도 보니까 반백수 생활을 한 3년 동안 하면서 블로그 글을 계속 쓴 것 같아요. 한 가지 주제로 계속 쓰다 보니까 그 추종자들이 모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걸 성공팔이라고 해야 되나? 종말팔이를 해서 또 성공해버렸네요. 바닥 쳐서 올라올 때 정상적인 길로 올라온다는 보장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저도 아직 심리가 무너진 게 아니라서 이것저것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산만한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시작한 간단한 게임 만들기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이 게임 만들어 놓고 이제 방치를 했을 텐데 이걸 업그레이드 할 생각입니다. 이것 때문에 구글 시트도 이용하고요. 스테이지가 지금 10개인데 그 스테이지 시트를 한 500개까지 늘려볼 생각입니다. 작년과 다른 점은 이제 게임을 버리진 않고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의지가 생겼어요. 요거 때문에 게임 서버도 돌리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에듀포스 1입니다. 제 프로젝트에선 처음으로 만든 게임인데
광고 같은 거 붙여보고 뭐 로그인 작업 좀 해보다가 또 손 놨죠. 그랬는데 요거를 살려봐야겠습니다. 이게 1년이 지나면서 제가 에셋을 좀 이것저것 많이 샀거든요. 레이저 쏘는 게 있어요. 그걸 최근에 추가했는데 이거 슈팅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이걸 넣고 과일 에셋이랑 고기 에셋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일이랑 고기를 가 튀어나오도록 좀 고칠 생각입니다. 이걸 하면서 그 예전에 밸런스를 넣어야 게임이 되는데 밸런스 맞추는 작업을 계속 회피했거든요. 이게 힘들다고 해서 아예 안 했는데 안 하기 시작하니까 게임을 깊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 맞추는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맞추는 시행착오를 좀 겪어보면서 진짜 힘든 건지 확인해 보는 거죠. 그 다음은 룸 프로젝트입니다. 요건 NFT 하다가 그 법령 문제로 힘들 것 같아서 웹3만 붙이는 걸로 바꿨고요. 제 서버에서 유니티 웹빌드를 돌리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잠시 중단했는데 그 유니티 플레이 측에 올려도 멀티플레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요게 되면 용량 문제는 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소스 더 쓰고 용량 늘려도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스타일은 처음엔 마인크래프트 같은 자유로운 3D를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개발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나 더 축소해서 카메라 고정에 지금 현재 스샷에 있는 이 방식을 하려고 했는데 요것도 그 개발 완료하는데 부담이 되니까 이제 아예 2D 테라리아 같은 그런 형식으로 바꿀까 생각 중입니다. 추가로 C샵에서 루아 스크립트 돌리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적용해 볼까 합니다. 이게 되면 게임이 엄청 유연해지거든요. 내부에 스크립트 언어가 생기면 서버랑 통신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좀 개발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면 빌드 같은 거 더 안 하고도 이것저것 추가할 수가 있으니까 생산성이 높아지죠. 1인 개발에서 요거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빌드를 하면 되니까. 하지만 너는 뭐겠다. 뭐 활용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6년 말이 되면 밸런스를 맞추는 게 가능해지고 멀티플레이를 구현하고 2D 캐릭터 애니메이션 된다. 요 정도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미뤄왔던 피아노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매년 목표에는 피아노 치기를 넣었는데 진짜 손 안 가요. 왠지 모르겠습니다. 피아노가 없을 때는 피아노를 되게 치고 싶었는데 사놓고 나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욕심이었나 싶기도 하고요. 올해는 한번 꼭 해봐야겠습니다.